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을 통틀어서 필요로 하게 되는 준비물에 대한 안내이고요. 각 주차마다 필요한 준비물은 또 매 주차별 안내가 되겠지만 전체 한 학기 동안에 필요로 하는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이제 가상대학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인식을 시키면 페이지가 하나 뜰 거예요. 그 페이지는 이제 이렇게 생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준비물이라고 하는 QR코드가 하나 뜰 거고, 이 QR코드에 이제 그림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필요로 하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눈에 조금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근데 내가 그래서 요 QR코드에 들어가 있는 준비물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드로잉북입니다. 종이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드로잉을 할 거니까. 앞서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따로 채색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종이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림에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을 텐데, 그 채색을 하는 종류에 따라서 종이가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마커용 종이가 따로 있고, 수채화용 전용지가 따로 있고, 포스터 컬러, 뭐 아니면 뭐 파스텔, 뭐 종류별로 채색을 위한 도구의 종류별로 그 도구의 특성을 가장 잘 발현시킬 수 있는 종이들이 다 따로 있어서 그 전용지들은 가격대가 꽤 셉니다. 근데 우리는 연필만 쓸 거예요. 연필만. 정말 철저하게 연필만 쓸 거기 때문에 사이즈만 맞으면 됩니다. 사이즈. 비포 사이즈만 맞으면 되고, 비포 사이즈라고 해도 또 비포만 되느냐? 여러분들이 착장화를 그리기 위한 사이즈는 30cm 밖에 안 돼요. 30c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cm 이상의 종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드로잉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가장 뭐 시중에서 저렴하게 그냥 비포 사이즈의 드로잉북으로 많이 생산되는 것이긴 한데, 나는 이렇게 마트에 가서 싸구려 스케치북을 사기도 해요. 그 초등학생용 뭐 이렇게 막 10권씩 뭐 이렇게 두께로 있는 뭐 이런 걸 사가지고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 권만 있으면 한 학기 충분히 지나실 수 있기 때문에 비포 사이즈의 드로잉북이 한 권이 필요하고요. 이 드로잉북을 다 쓰게 되면 또 드로잉북을 살 수도 있겠지만 뭐 갖고 있는 또 다른 종이에 그냥 하셔도 되기 때문에 비포 사이즈의 드로잉북 하나 필요하고요. 종이의 두께나 종이의 종류는 상관없이 사이즈, 비포 사이즈 이상만 되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샤프. 샤프인데 일러스트레이션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비 연필 뭐 이렇게 찾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연필 쓰지 않아요. 그냥 샤프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다 샤프는 갖고 계시죠? 샤프는 갖고 있는데, 샤프보다 중요한 게, 샤프의 종류는 여러분들 뭐 아무거나 쓰십시오. 샤프의 종류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데, 샤프보다 더 중요한 샤프심. 아이고 떨그럭거려서 미안합니다. 내가 샤프심을 찾느라고. 샤프심이 중요합니다. 샤프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샤프심. 샤프심이 여기에 보면은 샤프심의 종류에 따라서 뭐 HB, B, 뭐 2B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샤프심의 종류가 많아요. 이게 심이 연하고 부드러운 정도. 보통의 샤프심들은 HB 아니면 B 샤프심이 시중에 널리 깔려 있는데, 여러분들은 샤프심을 사실 때 B, 즉 여기에 B라고 써 있는 B 샤프심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보자들이 드로잉을 할 때에 가장 부드럽고 쉽게 선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연한 그리고 진한 샤프심이에요. 그래서 B 샤프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지워지는 지우개. 잘 지워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우개가 너무 딱딱하면 딱딱한 그 캐릭터 들어가 있고 막 속 안에 빨갛고 노랗고 막 이렇게 염료가 많이 섞인 캐릭터 지우개들은 좀 딱딱해서 잘 안 지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잘 지워지는 지우개. 어떤 지우개건 상관없습니다. 잘 지워지는 지우개. 그리고 자가 필요한데 30cm 이상 자. 근데 이 자가 보면은 격자 무늬가 있죠. 요걸 우리가 방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격자 무늬가 있는 방한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패턴 제도하실 때 쓰신 패턴자도 상관없고요. 그냥 딱 우리는 30cm만 필요하니까 패턴자는 60cm 굉장히 길잖아요. 그게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드로잉 하려다 보면 배를 쿡쿡 찌르는 경우들이 없잖아. 이게 나중에 한번 해보면 이해할 거야. 드로잉 하려고 자를 딱 댔는데 자가 너무 길어가지고 배를 쿡쿡 찌르는 뭐 그런 것도 상관은 없지만 30cm 이상만 되면 되는데 꼭 방한이 되어 있는 자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이 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굴 드로잉하고 바디 드로잉을 하는 동안에는 드로잉북, 샤프, 지우개, 자 요거밖에 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요만큼이 전반부, 그러니까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는 요것밖에 안 필요해요. 그 다음에 5, 6, 7주차에 이제 여기 나머지들이 이제 5, 6, 7주차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착장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비포 드로잉북, 샤프, 지우개, 자가 필요하지만 도식화를 그릴 때는 조금 더 많은 재료들이 좀 필요해요. 도식화의 용도가 디자인이 제품으로 생산되기 이전에 아이디어 상태의 의복의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설계도가 선택이 되어야 샘플로 생산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 소리는 뭐냐면 설계도가 예뻐야 해요. 설계도가 예쁘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도식화를 예쁘게 표현해 놓으면 눈에 띄고 눈에 띄면 그게 샘플로 선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셔서 여러 동료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도식화를 여러 개를 생산을 해낼 텐데 여러분들이 제작한 도식화가 눈에 띄고 예쁘면 그것이 샘플 생산으로 제품 기획으로 채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예쁘게 드로잉하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거예요. 최고의 스킬을 가르쳐 줄 건데 그것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 종이가 조금 이제 특수한 종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레이아웃 페이퍼라고 되어 있는 종이가 필요한데 레이아웃이라고 레이아웃 페이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레이아웃. 이거 종이는 뭐냐면 종이가 얇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투명하게 비치는 정도로 얇은 건 아니고 적당히 얇아요. 여기에서 보면 레이아웃 페이퍼하고 70g per m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가 종이는 이 두께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종이를 살 때에 표지에 보면 그 그램수를 항상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함량 그램수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그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종이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램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얇은 종이라는 소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종이의 그램수는 이 70g 정도 수준에 70g보다 더 얇은 걸 사셔도 상관은 없지만 70g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우리 수업에서 쓸 수 있는데 레이아웃 페이퍼 이 레이아웃 페이퍼도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냥 A4 사이즈여도 상관없고 B4 사이즈여도 상관없어요. B4 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면 나중에 저 비포 드로잉북이 다 되었을 때 요 레이아웃 페이퍼로 드로잉북을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 페이퍼도 가능하면 비포 사이즈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레이아웃이라고 써있는 레이아웃 페이퍼 굳이 브랜드가 이 브랜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양한 종이 회사에서 레이아웃 페이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램수 70g 미만인 그냥 얇은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 권 정도면 한 학기 충분히
학습하시고 지나가실 수 있으세요. 그런 다음에 플라스틱 프렌치 커브자 혹은 뭐 이 플라스틱 프렌치 커브자가 지금 보면은 요렇게 생긴 게 있고 그리고 또 요렇게 생긴 게 있죠. 요렇게 생긴 게 있고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얘는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자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곡선을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다루기가 어려워. 이게 숙련자들은 이게 훨씬 더 다양한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곡선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서 자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숙련자들은 이게 조금 더 다루기가 쉽지만 초보자들은 그냥 요 프렌치 커브자 여러분들 패턴 제작할 때 축도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축도자처럼 쓸 수 있는 뭐 여러분들 다 패턴 쓸 때 쓰는 자들의 축도형의 요 자들이 조금 더 초보자들한테는 좋은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왜냐면 곡선이 잡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지만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곡선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곡선을 쓰기가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종류가 다양하니까 뭐 한 세트 사면은 뭐 3개 주니까 이 중에서 골라서 쓰면 웬만한 곡선은 다 커버가 되니까 이거를 써도 상관없고 이거를 써도 상관없다. 선배들이 다 아마 이거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쉬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러한 자들은 선을 똑바로 긋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손의 숙련도가 높아지면 자의 도움이 없이도 실은 드로잉이 다 가능해지는 게 원래의 목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초보자라면 그리고 드로잉에 이 손에 이 선을 그리는 게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라면 자를 이용해서 깔끔하고 예쁜 선을 그릴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원호자. 조그만한 원이 이거 전체 10cm예요. 전체 10cm에 원이 빵빵빵빵빵빵 뚫려 있는 요 원호자. 이거 가끔 사오라고 하면 20cm 되는 커다란 원호자 사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 우리는 조그만한 거 필요해요. 이거 단추 그릴 거야 단추. 단추 그릴 거라서 조그만한 원호자. 근데 이 원호자도 처음에는 동그라미를 잘 못 그리니까 도움을 받는 거고 본인이 만약에 깔끔하게 동그라미를 싹 그릴 수 있으면 나중에는 도움이 필요 없어지는 그러한 잘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선을 똑바로 그릴 수 있으면 자는 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똑바로 선을 그릴 수 있고 그 선들의 대략적인 간격들을 내가 등간격으로 쪼갤 수 있고 하면 자는 웬만하면 필요치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자의 도움을 받아서 깔끔하게 드로잉을 할 수 있게끔 재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펜이 필요한데 도식화를 핸드 드로잉으로 샤프로 우선 먼저 다 드로잉을 해요. 샤프로 드로잉을 하지만 마지막에 마감의 정리는 펜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펜으로 정리를 할 때 보이나요? 라이너라고 써 있는 거 라이너 라인을 그리기 위해 최적화된 펜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이 펜촉이라는 거 아시죠? 펜촉. 그러니까 펜의 끄트머리. 펜촉. 펜의 끄트머리를 보면 지금 펜의 끄트머리들 드로잉 되어 있네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펜의 끄트머리가 종류에 따라서 펜 종류가 다 틀린데 라이너 펜은 펜의 끝에 정확하게 딱 선을 그릴 수 있게끔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어요. 펜의 끝 모양이 잘 보이나 모르겠네. 이렇게 펜의 끝 모양이 자를 대고 쫙 그릴 수 있게끔. 요 펜은 펜 나중에 이제 드로잉이 조금 더 심화가 되면 펜을 뉘어서
펜을 뉘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쓰는 것도 이제 나중에 버릇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라이너 펜은 세워서 그리는 펜이에요. 이 라이너 펜이 필요한데 브랜드는 상관없어요.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의 것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펜도 미리수가 다 있지요. 자, 0.05, 0.3, 0.8.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 0.05mm, 0.3mm, 0.8mm, 0.05, 0.3, 0.8. 이 세 가지 종류의 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도식화를 예쁘게 마무리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약간의 음영을 위해서 마커가 하나 필요합니다. 마커 세트 뭐 이런 거 사지 마시고 회색 마커 하나 딱 필요해요. 회색, 뉴트럴 컬러들이기 때문에 마커 번호 보면 앞에 N자가 써 있잖아요. 뉴트럴 컬러라는 소리고 회색이란 소리고, 명암 단계에 따라서 매장에 가보면 1번부터 9번까지 쫙 있을 거예요. 우리는 2번 정도의 회색 마커면 예쁘게 도식화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